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Amazfit Active 3 프리미엄이 있고 오늘은 이 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버튼 단축키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몇 가지 버튼 단축키가 있는데 예를 들어 셀렉트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음성 어시스턴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단 버튼도 길게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운동 메뉴가 열립니다. 제가 알기로 만약 2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2번 누르면 알림이 열리고 한 번 누르면 메뉴가 열립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리고 위쪽 버튼, 기본적으로 위 버튼과 아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들을 길게 누르면 각각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운동 기록과 고도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축키들은 사용자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하려면 당연히 설정 메뉴를 열어야 합니다. 화면을 깨우고 화면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해서 메뉴를 연 다음 설정 아이콘을 탭하세요. 환경 설정이라는 옵션을 찾아서 찾으면 탭해서 들어가세요. 여기서 단축키 버튼이라는 옵션을 찾으세요. 그리고 선택 버튼 길게 누르기, 이 버튼 선택 버튼 누르기, 이 버튼 위 버튼 길게 누르기, 아래 버튼 길게 누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그 버튼 2번 길게 누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 버튼 길게 누르기를 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목록이 열리고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음성 명령을 사용하고 싶다면 선택 버튼 한 번 누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죠. 그럼 이제 화면 상단에 있는 HMM 알림 패널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그 다음에는 위쪽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예를 들어 날씨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손전등 같은 기능이나 또는 뒤로 가기 버튼을 2번 누르면 예를 들어 활동으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설정이 끝나면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 버튼을 길게 누르면 오프라인 음성 명령이 열립니다. 한 번 누르면 운동 메뉴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2번 누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누르면 활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손전등이 켜지고 위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날씨가 열립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해서 시계를 더 편리하고 더 개인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 제어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계 혹은 대부분의 시계들은 시계를 이용해서 휴대폰에 음악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시계 음악을 직접 복사해서 시계에서 바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먼저 시계를 이용해서 휴대폰의 음악을 제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시계와 휴대폰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이 되면 휴대폰을 준비하세요. 휴대폰에서 기능 작동을 위한 권한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앱을 열어주세요. 사실 이렇게 다시 열어볼게요. 앱에서 디바이스를 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성화된 프리 프리미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제 아래로 스크롤해서 알림 및 리마인더 항목을 찾으세요. 여기서 알림을 탭하세요. 만약 알림 패널 상단에 필요한 권한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그 메시지를 탭해서 필요한 권한을 허용하고 경고 메시지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탭하세요. 이제 필요한 권한을 허용했으니 음악 제어 기능을 위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앱의 디바이스 페이지를 스크롤해서 음악 메뉴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해도 괜찮은 지금은 바로 시계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음악을 먼저 제어하고 싶다면 음악을 재생하기 시작해야 하니까 스포티파이로 가볼게요. 저작권 없는 음악을 듣고 싶다고 가정하고 음악을 재생하기 시작하면 휴대폰에서 음악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시계로 가서 메뉴를 열고 오디오 컨트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컨트롤을 찾아서 탭할게요. 그러면 메뉴가 열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음악을 재생하고 있다는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음악을 일시 정지하거나 다시 재생하거나 다음 곡으로 넘기거나 이전 곡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광고가 나와서 지금은 이전 곡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아이고, 스포티파이네요. 아무튼 광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자, 고마워요. 이전 곡으로도 갈 수 있는데 적어도 그래야 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허용이 안 되네요. 흥미롭네요. 이상하게도 다음 곡으로만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전 곡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네요. 플레이리스트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전 곡으로도 넘어갈 수 있어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정지도 할 수 있고 다시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리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볼륨을 바로 여기 있는 아이콘을 탭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물론 정지도 할 수 있죠. 홈 화면에서 위로 스와이프하면 더 빠르게 음악 제어 기능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가기 카드들이 있고 그중 하나가 아마 음악 제어일 거예요. 네, 음악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악을 시작해주세요. 음악을 감지하면 여기서 탭해서 음악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을 시계에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휴대폰에서 음악을 제어하는 대신 시계에서 직접 음악을 재생하는 방법이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시계가 휴대폰과 페어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앱을 열어야 합니다. 시계가 페어링된 휴대폰에서 제피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야 하고 그 앱에서 당연히 디바이스를 탭한 다음 여기서 음악 앱을 찾아서 탭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음악 업로드 메뉴가 있고 큰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탭해서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운로드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아마도요. 잠깐만요. 다운로드 폴더가 맞나요? 폴더를 빨리 찾아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음악 파일이 몇 개 있고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 선택을 누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전송을 누르면 이 노래들이 시계로 업로드 되기 시작합니다. 업로드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업로드 속도가 꽤 느립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음악 전송이 완료됐고 이제 시계에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음악 메뉴로 가면 오디오 컨트롤을 열면 여기서 워치 뮤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워치 뮤직을 선택하면 시계에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이나 이전 곡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또한 자, 멈춰요. 볼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셔플이나 반복 재생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눌러서 노래를 즐겨찾기에 추가하거나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플레이리스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에서 어디였죠? 맞죠? 제 생각이 맞나요? 네, 대신 음악 메뉴로 가서 화면을 위로 스와이프하면 됩니다. 아, 제 실수네요. 같은 메뉴인데 화면을 위로 스와이프하면 돼요. 여기에는 제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원한다면 플레이리스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악이 있고 즐겨찾기 설정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업로드한 노래 목록이 있고 그 곡들을 눌러서 재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계에서 일반 음악 플레이어처럼 사용할 수 있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거나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 정지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앱을 닫아도 백그라운드에서 음악이 계속 재생됩니다. 그래서 시계에서 음악을 재생하고 싶을 때 꽤 유용합니다. 물론
핫 헤드폰을 시계에 연결해서 기본적으로 음악 플레이어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시계에서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로드하는 옵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계의 지도 일부를 다운로드해서 운동 중이나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의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로드하려면 그리고 시계와 페어링된 휴대폰에서 당연히 Zap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기를 탭한 다음 스크롤해서 지도, 컨트롤 또는 지도 관리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항목을 탭하면 이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지도를 스크롤해서 사용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도가 저에게는 로드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고 이상하게도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네요. 저는 유럽에 있는데 말이죠. 좀 이상하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도를 확대할 수 있고 보시다시피 제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의 일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축소하면 이게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건가요? 이상하게도 줄어들고 있네요. 지도를 축소하면요. 흥미롭네요. 완전히 확대하면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줄어들기 시작하겠네요. 기본적으로 더 적은 영역을 커버합니다. 전체 지도가 필요 없다면 작은 영역만 골라 다운로드하세요. 기본, 컨트롤, 스키 지도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검색도 가능하며 영역을 정했다면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시계로 업로드가 시작되는데 블루투스를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가장 빠른 전송 도구는 아니거든요. 다 끝나면 다시 돌아올게요. 좋아요. 지도가 다운로드 중입니다. 아직 업로드 중이네요. 제 실수예요. 그래서 아직 몇 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곧 끝날까요? 네, 곧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자,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말했듯이 블루투스는 USB나 와이파이 같은 다른 옵션에 비해 속도가 꽤 느려서 가장 빠른 전송 프로토콜이나 도구는 아니에요. 그래도 곧 끝날 거예요. 자, 힘내라.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조금 더 와일이 아니라 제 실수예요. 그러니까 다 끝나면 다시 돌아올게요. 좋아요. 드디어 지도 다운로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네요. 그리고 다시 시계로 돌아가서 메뉴를 열고 지도 메뉴 그리고 시계 위치를 맞춰볼 건데 건너뛸 수 있을까요? 아니네요. 알겠어요. 지도를 볼 수 있게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이 메뉴를 열면 지도 목록이 나와야 해요. 위치 잡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는 GPS 신호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꽤 밀폐된 공간에 있어서 GPS가 이곳까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위치를 잡으려고 시도할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치 잡기가 끝나면 메뉴가 보이고 거기서 시계의 지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른 것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한 오프라인 음성 제어라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몇 가지 음성 명령어로 시계를 제어할 수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시계 설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화면에서 설정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아래로 내려가서 음성 어시스턴트라는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 탭하세요. 여기 오프라인 음성 제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웨이크업 모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깨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손목을 돌린 후 5초 이내에 응답할 수 있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목을 휙 돌리면 시계가 켜져 있을 때 5초 동안 기다리고 그 5초 안에 오프라인 음성 제어가 당신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켜진 후 5초 이내에 응답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즉, 화면을 깨우면 음성 인식이 시작되고 이 옵션들을 활성화하려면 해당 박스를 체크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켜지는 동안 응답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켜면, 그러니까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체크 표시를 눌러볼게요. 화면이 켜집니다. 설명이 나오나요? 아니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화면이 켜지거나 평소보다 더 밝아지면 음성 명령이 켜지고 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기를 깨우는 방법을 몇 가지 설정했다면 이제 오프라인 음성 제어 메뉴에서 아래로 내려가 명령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제어 기능이 있고, 예를 들어 워치페이스 제어 기능도 있습니다. 워치페이스라고 말하면 워치페이스 제어 메뉴가 열립니다. 방해 금지 모드 같은 기능도 있고 배터리 세이버나 셔터 모드 같은 것도 활성화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워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en Up, Work On, Workout Control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이 명령어들 중 원하는 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프라인 음성 언어 설정이 있어서 이 언어를 변경할 수 있고 언어 목록도 있습니다. 목록이 아주 길지는 않고 몇 개만 있지만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라인 음성 명령을 깨우는 방법 중 하나는 화면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 금지 모드 활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못 들은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시도해보죠. 화면을 꺼주세요. 화면을 켜주세요.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해주세요. 흥미롭네요. 다시 한번 시도해보죠.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해주세요. 제발요.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해주세요. 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극장 모드가 켜져 있었고 그거 켰네요.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시계 왼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극장 모드는 화면이 꽤 어두워지니까 꺼봅시다. 다시 한번 시도해보죠. 화면을 끄고 다시 켜주세요.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해주세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 말을 듣지 않네요. 마이크를 제 입 가까이로 옮겨볼게요.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해주세요. 또다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극장 모드가 켜지네요. 왜 그러지? 다시 한번 시도해보죠. 방해 금지 모드.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해주세요. 아니면 줄임말로 DND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단축키로 시도해봅시다. DND를 활성화해주세요. 다시 시도해보죠. DND를 활성화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있는 특정 단축키여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댓글을 꼭 확인해야 해요. 자, 다시 한번 시도해봅시다. 이제 비활성화 해봅시다. DND를 비활성화해주세요. 네, 이제 작동하네요.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꽤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반응이 아주 빠르진 않아요. 다음으로는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화면이 꺼져 있어도 화면의 일부 정보를 계속 표시해 줍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계의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중이라면 화면에 운동 데이터를 계속 보여줍니다. 화면을 깨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확인하고 잊어버린 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굳이 화면을 켤 필요가 없어요. 시계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드에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를 쓰려면 설정의 디스플레이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 항목을 찾으세요. 해당 항목을 탭하면 켤 수 있고 상단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몇 가지 설정이 나타납니다. 시계 화면이 조금 더러워서 잠깐 닦을게요. 자, 항상 켜짐 스타일이 있고 여기서 워치 페이스를 따라가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이미 미리 정의된 스타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면 꽤 단순합니다. 화면을 끄면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워치 페이스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원한다면 워치 페이스 따라가기 옵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도 활성화했습니다. 여기서 수동 모드를 선택하면 항상 켜져 있게 됩니다. 스마트 모드를 선택하면 시계가 언제 켤지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약 모드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맞춰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맞춰 켜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모드는 항상 켜져 있게 됩니다. 그럼 수동 모드는 뭐였죠?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러니까 수동 모드는 아니었고 네, 수동 모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지지 않고 직접 켜고 꺼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모드는 항상 켜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세요. 배터리 수명을 위해 스케줄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케줄을 설정하면 특정 시간대에만 기능이 활성화되어 어떤 시점에는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배터리 수명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태 표시기를 켜거나 끌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은 직접 사용해 보면서 배터리 수명을 어느 정도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기능의 장점을 위해서라도 직접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지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화면 색상과 테마 스타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계의 외관, 즉 시계 화면의 모양을 약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많이는 아니고 약간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계에서 설정을 열고 디스플레이를 탭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화면 색상 스타일, 테마 스타일, 그리고 스크린, 킹콩 스타일과 같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통해 시계 화면에 표시되는 색상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값인 비비드와 좀 더 덜 선명하고 덜 채도가 높은 더 자연스러운 색상의 내추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선명하고 더 채도가 높은 색상도 있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 스타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마 스타일을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 메뉴로 가서 테마 스타일을 탭하면 여기서 아이콘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글러브 모드입니다. 이 기능은 장갑을 끼고 시계를 사용하고 싶을 때 꽤 유용합니다. 또한 시계 화면에 보호 필름을 붙여 놓았다면 글러브 모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화면의 감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호 필름을 붙였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글러브 모드를 켜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글러브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당연히 설정으로 가야 합니다. 메뉴를 열고 설정을 찾아 들어가세요. 아이콘의 모양을 바꿨기 때문에 네, 여기 설정이 있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환경 설정을 찾고 그 다음 글러브 모드를 찾아서 여기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모드는 기본적으로 반응성, 즉 화면의 반응 속도를 높여줍니다. 화면이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터치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화면에 보호 필름이 붙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는 장갑을 끼고 있을 때도 기본적으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꽤 쓸모가 있을 거예요. 네, 이 정도면 다 설명한 것 같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